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 병은 우리 신경계통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동 질환 중에 하나로 우리 중뇌라고 하는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인 흑질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퇴행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체의 운동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네, 맞습니다. 증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파킨슨 병은 대표적인 이제 핵심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정시에 생기는 팔다리의 떨림 증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 세 번째는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네 번째는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는 보행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얼굴 표정이 굳어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뭔가 자주 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파킨슨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네요. 다 일상적인 약간 그런 증상들이 속하는 것 같은데 네네.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50대 이하의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상에서 노인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대부분은 60대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할 수 있나 이런 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가 진단은 어쨌든 파킨슨 병은 우리가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는 내가 TV를 보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쉬고 있는 시간에 팔다리가 덜덜 떨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고 팔 흔들림이 줄어드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글씨를 쓰는데 글씨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증상 등이 있을 때 파킨슨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주로 주변에서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을 보고 나무늘보처럼 느려진다, 굼떠진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듣게 됩니다. 움직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중요 파킨슨병의 인자 중에 하나로 이제 나이를 꼽아 주셨잖아요. 네.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에 의한 질환이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혈관성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파킨슨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 복용 때문에 생기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인 수두증에서도 파킨슨증과 굉장히 흡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뭐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망간 같은 중금속 중독에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어떤 분들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린 환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파킨슨 병 환자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50대 이전에 발생하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기는 파킨슨 병의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까지 연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치매가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진단 초기에 인지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치매가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네, 둘 다 이제 뭐 퇴행성 뇌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동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같은 병이다. 이거 같은 병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증상은 굉장히 둘 다 비슷한 증상으로 발병이 되는데 두 병은 이제 발병의 기전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병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에는 파킨슨 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네. 그 예후가 굉장히 나쁜 경우가 많고요. 파킨슨 병에서 사용하는 도파민 치료에 파킨슨 증후군은 잘 반응을 하지를 않아서 약물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킨슨병은 도파민 이상만 있다면
이 파킨슨 증후군은 플러스 알파의 다른 징후가 더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긴 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잠꼬대가 심해지면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한다. 잠꼬대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확인 먼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잠꼬대가 심한 경우에 파킨슨병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우리가 수면 중에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인 렘 수면이라고 부르는 수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렘 수면에서는 누구나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는 동안 우리 팔다리 근육에 힘이 쭉 빠지면서 우리가 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팔다리 근육의 긴장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실제로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잠꼬대가 심하다고 모두가 파킨슨 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파킨슨 병의 증상 중에 일부로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꼬대가 심한 분들은 혹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하고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운동신경의 이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운동 장애가 발생하진 않는지 계속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예방법이 있으면 예방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들이 더 있습니까? 파킨슨 병은 따로 예방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진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증상이 이제 더 진행되지 않게 좀 관리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방법이라는 게 특별한 거는 아니고 우리 신체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식이습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래도 파킨슨 병이 걸렸을 때도 조금 더 약물 치료의 반응도 좋고 더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운동이잖아요. 네.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이 관절이 운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데 이 관절을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근육이 자꾸 약해지면 우리가 걷거나 균형을 잡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지 않게 적절하게 근력 운동도 좀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파킨슨병에서는 보행 장애가 생기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균형 잡는 연습, 보행에 대한 연습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